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조선 왕조, 실로 나쁜 남자 편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작가는 성공한 자가 아닌 실패한 자의 시각에서,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의 입장에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와 함께 달콤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세요. 이야기는 인수대비로부터 시작됩니다. 인수대비는 20살의 남편인 의경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며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동생인 대군이 세자 위에 오르면서 마마마는 궁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세자빈으로 왕비가 되기를 꿈꾸었지만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만 남게 된 그녀는 아이들이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더욱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세조대왕과 정희왕후는 이 사실을 알고 마마마에게 폭군이라는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자신에게도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로서는 드물게 한문과 교전에서 능통했으며 여자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을 손수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마마마는 야망이 큰 사람이었고 남편 의경세자의 죽음 이후에도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종대왕이 되는 둘째 아들 자상군과 그와 관련된 사건들이 그런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부모님의 수라상을 챙기며 궁 밖에서도 아들들을 데리고 왕위 결정자인 시어머니 정희왕후를 자주 찾아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세조대왕과 정희왕후는 마마마의 엄격함 속에서도 자애로움이 묻어나며 자산군과 월산군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세조대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예종대왕은 1년 2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하고 그 후 자산군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모두 마마마의 오랜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자산군은 사실 왕위 계승 서열에서 앞서지 않았지만 왕위 결정권자인 정희왕후와 그녀의 영향력이 컸기에 가능했습니다. 마마마는 아들이 왕위에 오른 후 다시 궁궐로 돌아와 당당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성종대왕은 정치적 감각과 민심을 잘 타고난 왕이었고 그의 통치 아래 왕실과 백성들은 모두 평안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마마의 장남인 성종은 정현 왕후와의 관계에서 느낀 직감적인 결핍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의 감정들이 결국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으며 그는 결국 자주적인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현우의 예의 바른 태도는 항상 차갑고 건조하게 느껴졌다. 그는 세자와 대군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를 두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유모 상궁과는 달리 나를 대하는 상들과 관들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 더욱이 할마마마이신 인수대비는 내가 공부에 소홀하거나 실수라도 하면 어미를 닮아 어쩔 수 없구나. 혹은 너를 보면 내 어미가 생각나 싫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할마마마가 하신 말씀이 확신을 주었지만 나는 여전히 정현 왕후가 어머니일 리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했고 그것은 내가 왕위에 오르는 그날까지 이어졌다. 어느 날 아마마 허락을 받고 거리로 나갔다. 거리에서 구경할 만한 것은 없었지만 송아지가 어미 소를 따라가며 소리를 내면 송아지도 응답하는 모습이 보였다. 범과 새끼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부럽게 느껴졌다. 그 이야기를 아바마마께 전했더니 아바마마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아바마마가 나를 가엾게 여겨서 나는 문제없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나는 아바마마가 친어머니의 죽음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저 내가 슬퍼할까봐 주변 사람들이 숨기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왕위에 오르려면 정비의 자식으로서 유리한 점이 있었기에 나는 궁궐 안에서의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 모른 척하고 아바맘에 대한 효도로 여기며 숨겼다. 아바마마가 돌아가신 후 나는 아바마마의 능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지석에 적힌 이름과 생물 연도가 모두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 한봉 상시사용이라는 이름도 낯설었다. 승진은 당황하며 서로 바라보았고 그날 나는 밥 한 술도 넘기지 못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원자를 낳고도 폐비가 되었을까? 그때까지 나는 어머니가 단순히 병으로 돌아가신 줄만 알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어 기록을 뒤져 상궁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성중대왕의 첫 번째 부인인 한명여 왕후는 몸이 약해 6년이 지나도 임신을 하지 못했다. 신하들은 간택 후궁을 청원했으나 어머니는 19살의 나이에 성종의 간택 후궁으로 입궁했다. 공의 왕후는 투기와 거리가 먼 성품이었고 병으로 인해 친정으로 돌아갔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아바마마는 후궁 중 한 명을 왕비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했다. 그 후 파평 윤씨가 왕비로 책봉되었고 윤씨의 집안은 권력을 쥐고 있었다. 윤씨는 간택 당시 12살로 너무 어렸다. 그러나 아바마마는 이미 내가 임신한 어머니를 왕비로 원했다. 그로 인해 왕비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나는 이를 위호정해 종묘를 받들며 국모를 삼으려 했다. 숙의 윤씨는 나의 의사를 알고 사양하며 자신이 덕이 없고 과부 집안에서 자란 자신을 탓했다. 그녀는 사전에서 선택한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 하며 주상의 덕에 누를 끼칠까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그의 현숙함에 대해 듣고는 더욱 감탄하게 되었다. 결국 자성대왕의 어머니인 윤씨는 왕비로 책봉되기로 했다. 외할아버지는 부안군으로 추봉되었고 외할머니는 고령 신씨였다. 아바마마는 어머니를 중궁으로 봉하면서 그 덕을 칭송했다. 윤씨는 예로부터 덕행이 뛰어난 인물로 궁궐에서 오랫동안 지내며 정숙하고 신실하게 생활해왔다. 또한 몸가짐은 겸손하고 예의를 지켜 많은 칭송을 받았다. 이에 아바마마는 어머니를 왕비로 임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대신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아바마마는 어머니를 출궁시키려는 생각을 밝히기 시작했다. 중전은 치명적인 투기를 벌였고 내가 총애하는 후궁을 죽이기 위해 사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후궁들의 집에 죽은 사람의 뼈를 묻어두어 그들이 그것을 밟고 죽게 만든다는 민간의 전설을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 후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수기권 씨의 집에 무언가 비밀스러운 편지가 던져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처음엔 그것이 진짜 위협인 줄 알았지만 그 편지의 종이와 내가 발견한 종이가 일치했다. 그 종이가 바로 중전이 꾸민 사술의 증거였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중전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내가 중궁에 가서 작은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저주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문서가 있었다. 그 문서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 방법 신체를 불구로 만드는 방법 등이 적혀 있었다. 이 일련의 일들이 충격적이었고 나는 중전이 현재 왕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결국 자성대왕 대비 정의왕후와 인수 대비 소의 왕후는 중전의 패비를 주장하며 교지를 내렸다. 원리는 고문 끝에 이 모든 음모를 자백했고 관련된 사람들도 처벌받았다. 그러나 한번 틀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고 왕비의 신분을 유지한 어머니는 여전히 권력을 잃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바마마의 생일에 탄신 할애를 금지하는 명을 내리자 왕비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침소로 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바마마는 밤이 되도록 소식이 없었다. 결국 어머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바마마의 침소로 향해 가서 직접 그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남겼다. 이 사건은 결국 대신들과 함께 논의되었고 중전의 지위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항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내조를 하지 않고 오직 투기만 하는 마음뿐이었다. 지난 정유년 나는 비밀리에 독약을 준비하여 다른 일을 해치려 했지만 그 음모가 드러나면서 결국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내 마음속에는 뉘우침은 없었고 오히려 내 행동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이 일은 이제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하기 어렵다. 어느 날 내가 시첩의 방에 있었을 때 중궁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 방에 들어왔다. 이제 나는 패설을 할 준비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물론 신하들은 이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바마마께서 물러서지 않으셨다. 대왕 대비 정의왕후는 공식적으로 패비를 주장하며 교지를 내렸다. 중국에서는 주상을 따르지 않았고 나는 어린 임금을 대신하여 조정을 다스리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나는 과거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비밀스럽게 움직였고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나의 행동은 의심스러웠다. 주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음식을 먹을 때 독을 넣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중궁이 지나갈 때마다 그 주변에 안전장치를 두었다. 나는 주상을 지키고자 했지만 중궁은 나에게 손톱으로 턱을 받치며 노려보며 말을 했다. 그저 내가 그렇게 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자성대왕대비는 대신들에게 어머니가 던졌다는 저주와 인연을 언급하며 패비를 주장했고 대신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아바마마는 어머니의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문제를 계속 끌어안았다. 중궁의 행동은 내가 알기에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중궁의 방에 갔을 때 그녀는 나를 무시하며 밥그릇을 엎고 용포를 더럽혔다. 그녀는 내게 너의 집은 여기에 있다 고 소리치며 나를 협박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나는 계속해서 두려움과 악몽에 시달렸다. 성균관 유생들이 중궁의 출산이 옳지 않다고 상소를 올리기도 했지만 아바마마의 결심은 확고했다. 어머니는 결국 폐위되었고 작은 감에 실려 궁의 후문으로 쫓겨갔다.
그 이후 어머니의 집에 도둑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피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폐위 후에도 아바마마의 증오심은 식지 않았고 결국 어머니의 친정집에 도둑이 들어 남아있던 살림을 모두 훔쳐갔다. 신하들은 높은 담을 쌓는 등의 방비책을 제안했지만 아바마마는 이를 반대하며 외부의 도움을 거부했다. 그 후 궁에서는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는 상소가 계속 올라갔으나 아바마마는 이를 무시하고 신하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신하들은 결국 어머니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바마마의 결단은 굳건했다. 어머니의 폐위 후 대신들에 의해 상소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그들의 상소는 계속될 것이었고 나의 즉위는 그로 인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이 모든 상황을 고민하며 지내왔고 결국 3년이 지나 아바마마의 참을성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바마마는 왕권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삼사를 통해 기득권 세력을 억제하고 새로운 세력을 자신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결국 어머니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바마마는 대신들을 모아 윤씨가 흉하고 악한 자라며 그에 대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참아주려고 했지만 결국 그 죄를 단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사되자 나는 세자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신하들 역시 나의 세자 자리에 대한 비난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희생시켜야만 했다는 죄책감에 빠져들었고 그로 인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죄는 명백했고 그 죄는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죄를 매우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죄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어머니의 처벌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죄는 나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저질스러웠고 이는 단지 가족 내에서만 발생한 일이 아니라 국가의 권위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어머니를 단죄하고 그로 인해 왕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어머니를 왕비로 복권시키는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했고 그 과정에서 나의 권위는 더욱 강화되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어머니를 복권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나의 성장과 함께 펼쳐졌습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나를 시험하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결국 나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에게 진실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은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무척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삶, 그리고 그가 겪었던 고난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본 진실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임신 중이었을 때 왕비로 선택된 이유는 아바마마의 고집 때문이었죠. 자성 대왕 대비와 인수 대비는 어머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처한 가난한 가정 배경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죠. 그들은 어머니의 행동을 미워하고 항상 불만을 품었으며 왕비로서의 권위와 역할에 대한 도전을 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임신 중에도 왕실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했고 왕비로서 그 임무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왕실 내에서 처한 어려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후궁들은 그녀를 계속해서 무시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바마마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주었지만 여전히 여색을 탐하며 왕실 내외에서 불미스러운 소문을 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왕실 내에 차가운 대우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왕비로서의 의무를 끝까지 다하려 했습니다. 자성대왕 대비와 인수 대비는 어머니의 행동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를 몰아내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비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바마마는 결국 어머니를 믿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어야 한다고. 어머니는 그리도 열심히 애쓰셨지만 결국 수용정 씨는 결국 그 모든 노력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용정 씨는 왕자의 출생에 대해 오히려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어머니가 꾸짖자 수용정 씨는 왕자를 낳은 것도 죄라며 크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 수용정 씨는 왕에게도 큰 화를 일으켰고 아바마마는 대신들에게 백일의 문제를 논의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고 붉은 적삼을 입고 있는 연산군 할마마마는 20살의 나이에 남편인 의경세자를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의 동생인 해양대군이 세자에 올라갔지만 할마마마는 궁궐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세자빈으로 왕비가 될 꿈을 꾸었던 할마마마는 남은 것은 두 아들 월산군과 자산군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을까봐 할마마마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세조대왕과 정의왕후는 할마마마를 매우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여자로서 드물게 할마마마는 한문과 유교 경전에 능통해 여자의 덕목과 관련된 부분들을 손수 편찬하셨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왕비가 되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종대왕이 된 자산군은 할마마마의 노력 덕분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자산군의 즉위는 정의왕후와 한명희의 협력 덕분이었고 정의왕후는 한명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수렴청정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성종대왕은 뛰어난 정치 감각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고 왕실과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제2계비인 정현왕후를 생모로 알고 자랐지만 어린 날께도 직감이 있었습니다. 나와 정현왕후 사이에는 그 어떤 끈끈하고 깊은 감정이 결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현왕후의 예의 바른 태도는 언제나 차갑고 고립된 느낌을 주었다. 그 차가운 태도는 아마도 세자와 대군을 대하는 태도 차이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나 자신을 위로하며 비록 유모와 상궁을 비롯한 몇몇 궁녀들이 나를 모셨지만 그들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결코 채울 수 없음을 느꼈다. 게다가 할마마마, 즉 인수대비는 내가 공부에 게을리하거나 실수라도 한다면 너는 어미를 닮아서 어쩔 수 없다며 한숨을 쉬곤 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더욱 깊어갔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가 정연왕후가 아닐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기다려야만 했다. 바로 내가 왕이 되는 그날까지,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때까지 나는 아바마마의 허락을 받아 거리로 나가 놀 수 있었다. 그곳에서 특별한 것들을 보고 듣고 싶었지만 그날 나는 송아지가 어미소를 따라가는 모습만 볼 수 있었다. 그 어미소가 울면 송아지도 그대로 응답하는 그 소리, 그 어미와 새끼가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부러웠다. 나는 이 이야기를 아바마마에게 전했으나 아바마마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아마도 그때부터 아바마마는 나를 가엾게 여겼을 것이다. 결국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나는 확신하고 있었다. 아바마마가 내게 친어머니의 죽음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저 내가 슬퍼할까봐 사람들이 친어머니에 대해 숨겼다고 생각했다.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비의 자식이 유리하기도 했고,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궁 안에 퍼뜨려 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에 대해 모른 척하면서 아바마마의 효도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성중대왕이 돌아가신 후 나는 아바마마의 능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았다. 그 기록을 통해 이상에서 승지를 불러 그와 함께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기록 속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 이름은 한봉 상시사용이라는 이름이었고, 그것은 바로 윤씨 아바마마의 왕비가 된 사람의 아버지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그날 밤 밥 한 술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과연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왕위를 잇는 아들이었던 윤씨가 왕비로 책봉된 뒤 폐비가 되었을까? 그때까지 나는 단순히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만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 후 나는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그래서 기록들을 뒤지고 상궁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성중대왕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 명의 공의 왕후는 몸이 약해 6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신하들은 다른 후궁을 간택해야 한다는 청을 올렸다. 이때 어머니는 고령신 씨의 딸로 성종에 의해 간택되어 궁에 입궁했다. 당시 어머니는 19살이었다. 공의 왕후는 후궁들에게 주롯을 손수 마련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시간이 지나 공의 왕후는 병이 심해져 친정집으로 옮겨 지내게 되었다가 잠시 병이 나아져 궁으로 돌아왔지만 후궁 중에서 한 명을 승격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때 후궁 중 하나인 윤 씨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게 되었다. 윤 씨는 12살로 너무 어린 나이였고, 그녀의 아버지인 윤호는 권력을 이용해 많은 부를 축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바마마는 이미 나를 임신한 어머니를 왕비로 삼으려고 했다. 그 당시 숙의 윤 씨가 아바마마의 의도와 다르게 자의적으로 내 뜻을 거절하고 사양하면서 나는 그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두려운 마음에 말을 꺼내자 나는 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성대왕 대비 윤 씨는 어머니를 왕비로 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부유하고 외할머니는
고령 신씨와 부부였습니다. 아바마마는 어머니를 중궁으로 삼으며 궁에서 어머니의 덕을 칭송하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윤신하는 일찍이 그 덕행으로 인해 궁에서 인정받아 정숙하고 신실하며 근면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몸가짐 또한 겸손하고 공경스러워 3대 비전에 의해 총회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예법을 따르며 왕비로 책봉되었지만 아바마마는 어머니가 나를 낳은 지 100일도 되지 않아 어머니를 궁에서 내보내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중전은 투기가 심해 후궁을 죽이기 위해 몰래 사수를 보냈고 후궁들이 가는 길목에 죽은 사람의 뼈를 묻어두어 후궁들이 그곳을 밟고 다닐 때 죽게 만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술은 실패로 끝났고 중전은 또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수기권 씨의 집에 보내진 편지에는 중궁기 원자를 해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처음에는 소용정 씨가 진짜로 해치려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임신 중인 소용정 씨를 살펴보던 중 중궁기 후궁들에게 투기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궁은 나를 유혹하려 했고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아들을 낳지 않게 하거나 반신불수가 되는 방법들이 적혀있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런 일을 꾸미는 것은 지나친 행동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성대왕 대비 정희왕후와 인수대비 소혜왕후는 이를 근거로 패비를 주장하며 교지를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몸종인 원리는 고문 끝에 그가 작성한 비밀 편지에 대해 자백했으며 그 편지의 내용과 사비가 베낀 방식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동안 가족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남동생을 낳으면서 잠시 좋아졌던 부부 사이도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아바마마는 어머니의 생일에 대해 일절 금지하라는 어명을 내렸지만 어머니는 그날이 특별한 날임을 알았기에 아바마마가 침소에 들어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이 되어도 소식이 없자 어머니는 궁녀들을 뿌리치고 아바마마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바마마에게 분노를 표하며 그를 패대기 쳤고 결국 대립은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바마마는 대신들과 함께 패비 문제를 논의하며 왕비 윤씨는 후궁에게서부터의 갈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올랐지만 내조의 책임을 다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투기적인 마음만 가득 차 있었다. 지난 정유년 나는 몰래 독약을 품고 궁인들에게 해를 끼치려 했으나 그 음모가 드러나 결국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를 고치기 위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 당시 조정 대신들은 함께 청을 올려 개와 천선을 바라기도 했지만 나는 탈출할 방법도 허물을 고칠 의지도 없어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당시의 모든 일이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다. 일전에 시첩의 방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른다. 중궁기 아무 이유 없이 들어왔던 일이 기억난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이제 마땅히 패소인을 만들겠다고 결심했으나 신하들은 이를 반대했다. 하지만 결국 자성대왕 대비 정의는 문을 열어 교지를 내려 패비를 주장했다. 그때 중국에서 주상을 받들지 않았다는 말이 나왔다. 이를 보고 내가 수렴청정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도 어린 임금을 끼고
조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녀는 자주 편치 않으면 꽃인 들에서 놀거나 새를 잡아 희롱하기도 했다. 이런 말을 늘 하던 중궁에 대해 우리는 늘 두려움을 느꼈다. 그 당시 우리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언제라도 주상이 편치 않으면 수라상에 독을 넣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며 방비를 해했다. 또 중궁기 지나가는 길목에 어선을 두지 않도록 금지하기도 해했다. 우리는 비록 공모라 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평민과 다를 바 없었으며 그 누구도 주상을 경멸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궁은 주상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게 했고 주상께서 음식을 드실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한 중궁의 언행 때문에 나는 가위에 눌리고 악몽을 꾸기도 했다. 심지어 성균관에서 65명의 선비들이 나의 편이 옳지 않다고 상소를 올리기도 했지만 아바마마의 결심은 확고했다. 결국 어머니는 생일 다음 날 폐위되어 작은 가마를 타고 궁의 후문으로 쫓겨갔다. 그 후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도둑이 들어 살림살이를 훔쳐갔고 이를 방비하려는 신하들의 상소가 계속되었으나 아바마마는 반대했다. 국가에서 도둑을 잡으라는 명령을 내린 후 도둑을 잡으면 죄를 다스릴 뿐 집마다 담을 쌓을 수는 없다고 했다.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낡아져 갔고 신하들은 여전히 상소를 올려 어머니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아바마마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신하들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보살펴야 한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었다. 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내 마음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나는 어머니가 왕비로 있었을 때 그에 대한 상소와 처우 문제를 여러 번 들어왔다. 그러나 내 즉위 당시 일부 대신들은 내 어머니에 대해 충성심을 의심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큰 갈등을 느꼈다. 어머니는 내게 너무 중요한 존재였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왕권의 강화와 그에 따른 제도적 변화는 점차 나를 압박해왔다. 어머니가 폐위된 후 대신들의 상소는 끊임없이 쏟아졌고 그들 중 일부는 내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가 반복될수록 아버님께서는 점점 더 내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키워가셨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그들의 상소는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내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3년 동안 깊은 고민을 거듭했고 결국 내 아버님은 결단을 내리셨다. 왕권을 강화하려는 아버님의 의도는 명확했다. 그는 3사 산시를 통해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고 새로운 세력을 키워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아버님은 어머니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셨다. 아버님은 대신들을 소집하여 어머니의 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윤씨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에게 마땅히 처벌을 내리기보다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결국 아버님은 어머니를 사사시키기로 결단을 내리셨고 그에 따라 모든 관련된 사람들, 즉 외숙 외할머니까지 유배를 보냈다. 어머니가 사사된 후 나는 세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어머니가 사라졌기에 신하들은 내가 세자가 되는 것에 대한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신하들은 내 어머니의 죽음을 다행스럽게 여겼다. 그럼에도 나는 마음속에서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어머니를 희생시켜 내가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죄는 너무 명백하고 확실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투기는 여염집의 일이 아니라 왕비로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어머니가 한 일이었다. 여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어머니는 결국 큰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어머니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 마음 깊이 반성했다. 어머니가 왕으로 복권되는 것은 내 권위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림의 반대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복잡했다. 나의 교육과 준비가 부족했던 시절, 나는 항상 고민하며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려 애썼다. 그 결과 나는 정치적 상처를 보고 이를 기회로 삼아 정치적 적들을 제거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무사화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숙청되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복권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와 함께 입궁한 임사홍은 내게 보자기를 풀어 보이며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 적삼을 보며 나는 한없이 아픔과 죄책감을 느꼈다. 그때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무겁게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내게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간청했다. 그녀는 아직 어린 소아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존재였고 그 아픔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울먹였다. 나는 그 어린 소아의 목소리를 들으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화려한 중전복을 입고 그녀는 단숨에 사약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이 원자마마를 위한 길이라며 소아는 피를 토하면서도 원자마마께서 언젠가 보위에 오르면 이 적세로서의 원통함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임금의 능행 옆에 묻혀 임금의 행차를 보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진실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적잠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사연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습니다. 자성대왕 대비 정희와 인수 대비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바마마가 고집을 부리며 어머니가 임신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왕비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성대왕 대비와 인수 대비는 축하 연회에서도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헌수를 거절할 정도였습니다. 시할머니 자성대왕 대비는 자신의 친정 친척인 수의 윤씨가 왕비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으로 어머니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인수 대비는 가난한 집안 출신의 어머니를 무시하며 그들의 비교와 비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임신한 몸으로 왕실의 어른들을 성실히 모셨습니다. 그녀는 결국 나를 낳았고 원자까지 낳은 왕비로서 친정 가문이 없었기에 후궁들의 무시도 겪어야 했습니다. 자성대왕 대비와 인수 대비는 사사건건 어머니를 비난하고 가난한 과부의 딸이라며 어머니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후궁들이 어머니를 은근히 모욕하고 멸시하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오직 아바마마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바마마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며 성적인 취향만을 중시했다고 전해집니다.
후궁들 역시 아바마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끊임없이 정치적인 경쟁을 벌였고, 결국 아바마마의 총회가 식어가자 자성 대왕 대비와 인수 대비는 어머니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공식 행사인 친잠 후 어머니는 연회를 열고 싶어 했지만 자성 대왕 대비와 인수 대비는 이를 반대하며 연회를 생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비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결국 연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굴하게 몇 번이나 부탁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힘들게 준비한 친잡례조차 자성 대왕 대비와 인수 대비의 반대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아바마마의 마음도 식어갔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용 정신이 사라지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무라자 수용 정신은 오히려 왕자를 낳은 것 자체를 죄로 여기며 소리쳤다고 전해집니다. 그 일로 수용 정신은 더 큰 문제를 겪게 되었고, 아바마마는 대신들에게 비문제를 제기했으나 결국 해결되지 않았습니다.